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시간에는 요즘 뭐 사회적으로 뜨겁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내란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그 내란죄 같은 경우는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이제 어렵게 나온다고 할 때 이제 한두 문제씩 어렵게 내죠. 자, 그런데 막상 이 시험에서 출제가 많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 내란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아시는 분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항상 관심 있게 많이 봤거든요. 네, 관심 있게 많이 봤는데 어쨌든 시험 준비하시는데 어쨌든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승진시험하고 경찰 승진시험하고 내년도에 또 저기가 또 있죠. 그 뭐예요, 변호사 시험 또 있고, 그죠? 계속 지금 시험이 지금 내년 상반기에 계속 지금 많이 있단 말이에요. 법원직도 있고 검찰직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으니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 일단 내란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내란죄라는 거는 우리 형법 제8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법조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악이 너무 크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자, 폭동을 일으킨 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폭동을 일으킨 자.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보시면은 지금 이번 사건, 이번에 뭐 텔레비에서 나오는 사건을 보면은 지금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또는 이후에 여기 보세요. 국가 권력을 배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죠?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목적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으면 이 죄는 성립하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이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갖다가 어떻게 입증하느냐 했는데, 뭐 어려운 거는 아니고요. 뭐 어떤 분은 뭐 국헌 문란의 목적이 뭐 어렵다 했는데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 자, 일단 우리 형법 제91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국헌 문란의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자, 요런 것을 또 국헌 문란의 정의라고, 목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데, 91조 2호에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문제되고 있는 것은 제가 저번에도 특강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나와 있는 국가기관이라는 것은 여기서 뭐 다 되겠죠, 그죠? 예, 뭐 정부도 되고, 그 다음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래서 여기다 좀 적어 볼게요. 자, 제91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91조. 자, 형법 제91조 국헌 문란의 정의입니다. 국헌 문란의 정의. 그래서 지금 국헌 문란의 목적에 대해서 여기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각 1호에 해당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설명을 했는데, 자, 그래서 제1호에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2호에서 또 나왔는데 이것도 국헌 문란의 목적이 됩니다.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음악이 너무 크다. 강압에 의하여, 약하게 해야 되겠다.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텔레비에서 지금 연일 지금 방송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내란죄에서 말하는 국헌문란이라는 거, 이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 형법 제91조에서 아예 아싸라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국헌문란이다, 그 목적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러한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게 되면은 폭동 또는 어떤 문제를 군사를 동원하고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라는 건 국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회도 포함하는 거죠. 그죠? 뭐 사법부도 마찬가지고요. 법원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정부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답니다. 자, 군대를 동원한 거 강압 맞죠? 그죠? 군대 동원해서 사람들에게 겁박을 가한 거죠. 그 다음에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답니다. 그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국회에 들어가는 거, 표결을 못하게 방해하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거죠. 그래서 구속요건에 딱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거는 그거고, 지금 이번 시간은 중요한 것은 우리 공부하는 거죠. 그죠? 공부하는 거니까 또 봅시다. 자, 그래서 이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처벌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일단 처벌. 자, 처벌에 있어 갖고, 자, 여기 한번 보자. 처벌에 있어 갖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처벌에 있어 갖고, 일단 미수 처벌하고요. 그죠? 예비 음모, 그 다음에 또 선동, 예비 음모, 선동, 선전, 그리고 다 처벌하죠. 그죠? 예비 음모, 선동, 선전을 다 처벌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행에 착수에 이르기 전에, 실행에 착수에 이르기 전에 자수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이 경우에는 필요적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시험에 잘 나오죠. 그죠?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어쩐다고요? 필요적 감면입니다. 그래서 형을 깎아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형을 깎아주거나 면제할 수도 있어요. 면제한다 이래야 되겠죠. 면제. 필요니까. 그죠? 면제한다. 그래서 형을 깎아주거나, 그죠?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감경 또는 면제한다. 할 수가 아니라 한다 이래야 되겠죠. 한다. 중요한 거는 요 필요조항이죠. 그죠? 필요적 감면이니까. 그래서 여기다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할 수 있다가 아니야. 시험에서 조심할 건 뭐냐면은 요거 조심하셔. 그래서 면제할 수 있다. 면제할 수 있다. 이건 틀린 거야. 그죠? 요거는 틀려요. 요 말 들어가면 조심하세요. 요거 면제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린 거야. 그래서 필요적 감면이라는 거, 그죠? 형을 깎아주거나 면제한다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좀 약간 좀 그렇다, 그죠? 감경, 이렇게 멋있게 써야지. 감경 또는 면제한다 이래야 됩니다. 조심하실 것은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요거 나오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요거 잘 보셔야 돼. 시험장에서 요거 숫자 잘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처벌에 대해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러면은 머릿속에 딱 기억해야 될 것은 필요적 감면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필요적 감면. 그래서 중요한 건 또 뭐다? 실행에 착수에 이르기 전에 해야 됩니다.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그죠? 전도 중요해. 실행에 착수가 되고 난 다음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실행에 착수 전에 자수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자수할 때. 자, 되셨죠? 자, 그리고 요거는 언제 시험에 나왔냐면요. 자, 옛날에 나왔었는데, 자, 이게 몇 년이더라? 2002년이죠, 그때가. 2002년. 그때 검찰에 나온지 검찰인가? 법원인가 나왔습니다. 그때 시험 문제에 나온 바가 있어요. 너무 옛날 얘기죠. 그래도 알아두세요.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뭐 여러분들 뭐 폭동 이런 거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 폭동이나 뭐 이런 거, 뭐 선동 이런 것도 다 알 거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음모죠, 음모. 그죠? 음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제가 준비해 온 게 있는데, 자, 준비해 놓은 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그래서 내란죄의 음모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거냐? 음모죄. 단순히 몇 명 모여갖고 뭐 작당 모의하고 이런 거냐? 어떤 거냐? 자, 보겠습니다. 음모는 실행의 착수 이전에, 그러니까 착수 이전이어야지 됩니다. 이전에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 실행의 합의로서, 자, 일단 여기까지 끊어봅시다. 일단 그래서 내란죄에서 말하는 음모죄라는 것은 실행의 착수의 이전에 2명 이상이, 그죠? 2명 이상이 어떻게 된 거야? 자, 성립한 범죄 실행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자, 병력을 출동시키자, 뭐 어떻게 하자, 이런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아, 좋습니다, 뭐 이런 거. 합의 자체는 행위로 표출되지 않는 합의 당사자들 사이에 의사표시에 불과한 만큼 실행행위로서의 정형이 없답니다. 그죠? 합의라는 것은 어떤 외부 저기가 형태가 없잖아요. 그죠? 어떤 정형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죠? 그죠? 따라서 합의의 모습 및 구체성의 정도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예. 우리 대법원 판시 내용이야, 이거.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예.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그런데 어떤 범죄를 실행하기로 막연하게 합의한 경우나 특정한 범죄와 관련하여 단순히 의견을 교환하는 경우까지 모두 범죄 실행에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면은 어쩐다는 거야? 음모죄의 성립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야.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그 본질에 침해되는 등 죄형법정지 원칙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형해화라는 것은 어떻게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야.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음모죄의 성립 범위도 이러한 확대 해석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제한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어지간해 갖고 뭐 아무거나 다 2명이서 모여 갖고 뭐 작당 모의했다 해 갖고 전부 다 그걸 다 음모로 볼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것을 좀 이 음모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한번 봅시다. 내란죄의 주체는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물란할 목적으로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조직화된 집단으로서 다수의 자유여야 하고, 그 역할도 수계,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하 수행한 자 등으로 나뉜다. 그 형법 제87조에 나와 있죠. 그죠? 예, 3단계로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행행위인 폭동행위는 살상, 파괴, 약탈, 단순 폭동, 여러가지 폭력행위가 혼합되어 있고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비상계엄 사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 한 지방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다 사람들이 쫄았죠.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어떠한 폭동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시기와 실행 방법이 어떠한지를 알 수 없으면 그것이 내란에 관한 음모인지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자.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군대를 출동시킵시다. 그래갖고 어떤 합의를 봤단 말이야.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어떤 공격의 대상, 목표가 설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여기 판시하고 있죠.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은 음모로 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그 시기하고 실행 방법도 중요하다는 거야. 어떤 식으로 실행할 거냐. 일단 이번 사건과 결부해서 보신다고 한다면은 대상, 자, 국회였었죠. 국회의원이었었죠. 그 사람들이 그 목표가 뭐였었어요? 표결을 못하게 잡아 끌어내라 그랬잖아요. 끄집어내라 그랬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네. 이거는 대상도 있고 목표도 확실하게 설정되어 있죠, 지금. 그죠? 그잖아요. 그죠? 뉴스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시기와 실행의 방법. 자, 시기는 몇 월 며칠 날 한다고 얘기했겠죠? 그 다음에 실행 방법, 병력을 동원해서 뭐 어떻게 한다. 이거 정확하게 전부 다 서로 그 의견을 주고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의견을 서로 주고받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서로 그것을 알고 인지하고 있었다면 뭐다? 내란에 관한 음모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국무위원들이죠. 그죠? 국무회의에 그날 국무회의에 국무위원으로 참석했던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됩니다.
그거를 박차고 나오던가 거기에 참석하지 않던가 도중에 나와버려야 됩니다. 근데 거기 나오지 않고 거기 계속 앉아 있었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이러한 것에 혐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나중에 법관이 정확하게 어떤 판결을 내리겠죠. 그 참여자에 대해서. 어쨌든 법률을 분석하는 방법은 그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작정 다 무슨 그 음모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폭동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 국회의원이었었고 목표는 표결을 못하게, 그죠? 계엄 해제를 정족수가 되지 못하도록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 몇 월 며칠 몇 시 그 계엄 선포 시기 있었잖아요. 그리고 실행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력을 동원하는 거였었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어지간하면은 지금 혐의가 거의 윤곽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봅시다. 자, 따라서 내란 음모죄가 성립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개별 범죄 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합의가 있을 필요는 없대요. 그쵸? 그래서 뭐 너는 여기 맞고 너는 저기 맞고 해서 어떤 세부적인 어떤 합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그 밖에 실행 계획에 있어서 주요한 사항의 윤곽을 공통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된다. 그 정도의 합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예를 들어 갖고 뭐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떻게 한다, 이것을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가 있으면 바로 내란죄의 음모 행위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검에 나와 있는 게, 특검에서 지금 뭐예요, 그 난데없이 껴들어간 사람이 한 명이 있잖아요. 그 누구지? 저기 지금 현재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좀 연루가 돼 있잖아요, 거기에. 그죠? 제가 보기로는 국무총리나 돼갖고 그런 거를 몰랐을까, 이런 법조문 해석을 할 줄 모르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봅시다. 계속해서 나아가 합의는 실행행위로 나아간다는 확정적 의미를 가진 것이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실행행위로 나아간다는 거, 병력이 출동해서 그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낸다는 거, 그죠? 예, 그 표결을 못하게 그런 거, 예. 확정적 의미를 가진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란에 관한 생각이나 이론을 서로 얘기를 나눈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란 음모가 단순히 내란에 관한 생각이나 이론의 논의 내지 표현한 것인지 실행행위로 나아간다는 확정적 의미를 가진 것인지 합의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말이 기네. 어쨌든 그렇다는 거야. 어쩌다는 거야? 자, 내란 음모죄에 해당한지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란에 관한 범죄의 결심을 외부로 전달 표시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답니다. 요거 시험에 나왔었죠? 2017년도 법원직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이게 법원직에 나왔어, 요 문구가. 그죠? 그래서 어쩐다는 거야,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그 부족하고 뭐 어쩐다? 바로 객관적으로 내란 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고, 그러한 합의의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돼야 돼요. 그래서 병력이 출동해갖고 시민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어디 총에 맞거나 다칠 수 있다라는 어떠한 이런 위험성이 인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단순하게 그냥 뭐 이거는 뭐다 이게 아니라 어떤 위험성이 인정돼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한 합의의 실질적인 위험성. 그러니까 출동을 해서 다칠 수 있다. 그건 다친다. 그죠? 총에 맞거나 아니면 뭐 어떤 물리적인 행사에 의해서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어쨌든 그 국회의원도 하나하나가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헌법기관이죠. 기관이라 그러니까 무슨 건물 청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행정법상으로 기관이라는 것은 각각의 국가의 공무 수행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무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설명드리려고 법률 용어를 일반인에게 설명하니까 좀 어렵네요.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요것은 판례 번호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제가 위에 판례를 전부 다 갖고 온 거거든요. 2014도에 10978이라는 바로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전원합의체는 시험 잘 나오죠? 그죠? 여기다가 좀 적어 볼게요. 그래서 요거 지금 여기 적어 놓은 거 있잖아요. 법원직에 나왔습니다. 2000 몇 년? 17년에 법원직에 나왔어. 17년. 여기다 좀 진하게 해볼까? 2017년 법원직에 나왔습니다. 요 문구를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예?
자, 다시 한번. 자, 어쩐다는 거야? 내란 음모죄에 해당하는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어쩐다? 단순히 내란에 관한 결심을 외부에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예? 부족해요.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객관적으로 내란 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고 합의에 의한 어쩐다는 거야?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돼야 된다는 거야. 요 멘트를 잘 기억하셔야 돼. 형법을 잘 하려면은 판사들이 내려놓은 판례에 대한 내용을 중요한 멘트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범죄 결심은 외부에 표시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랬어. 법원직에 나왔다고 이게 여기 시험에.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요거는 뭐냐면은 96도의 3376 판결인데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갖고 와봤습니다. 자, 형법 제91조 제2호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을 국헌문란의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 밑에다가 그러더라고요. 목적범이기 때문에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정하는데 어렵다 그랬는데 어려운 건 없어요. 바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그 댓글을 다셨는데 여기서 보시면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거, 그죠? 예. 여기서 말하는 권능 행사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사실상 상당 기간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면은 역시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영구히 폐지는 당연히 되는 거고 영구히 못하게 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 기능을 그죠? 상당 기간 동안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역시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바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아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 나왔어요. 이것도.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자, 여기서 여기 어쨌든 판례 번호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부할 내용은 뭐냐면요. 또 요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주관적 구속 요건에 대해서 봅시다. 내란죄의 주관적 구속 요건. 내란죄의 주관적 구속 요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내란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 자, 내란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은 뭐냐면요. 당연히 기본 고의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겠죠. 그죠? 예. 근데 지금 이 내란죄는 목적범이잖아요. 그죠? 목적범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목적이 뭐가 있어야 된다? 국토 참전이나 어쩐다는 거야? 뭐가 있어야 돼?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단순한 그죠? 어떤 범죄의 고의 갖고는 안 되고요. 초과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라 그러죠. 그죠? 예. 국토 참전이나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바로 이 내란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을 완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이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것은 그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국헌문란의 목적. 그래서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것은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 판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4도에 뭐다? 10978. 자, 이렇게 봅니다. 2014도에 10978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그래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꼭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병사 동원, 군사를 동원해 갖고 어찌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갖다가 저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해 갖고 병력이 출동하면은 국회의 어떤 기능이 마비된다 라는 것을 예상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냥 이러할 수도 있다. 미필적 인식이라는 것은 그러할 수도 있다. 여기다 좀 적어볼게요. 미필적 인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공부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적어드릴게요. 그러할 수도 있다. 그러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러한 인식이 있는 것을 미필적 인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확실하게 그런 결과가 발생한다는 건 필요 없고 그냥 그러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만 하면은 바로 내란죄에서 말하는 그죠 일반 고의 말고 초과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로서 국헌 문란의 목적을 미필적 인식으로 그냥 인식하기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우리 대법원에서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국헌문란에 있었는지의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또 따져보는 거거든요. 자, 여기도 한번 진한 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예. 자, 중요합니다. 국헌, 요거 남발을 달아볼게요. 여기. 자, 요거를 1이라고 해보고요. 자, 요걸 2라고 하겠습니다. 예. 자, 2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자,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단 어떻게 우리 대법원에서는 보고 있냐면요. 외부적으로 드러난 행위. 자, 플러스 뭐가 필요하다? 예. 드러난 행위하고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가 또 필요해요. 경위.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이렇게 경위가 있어야 된답니다. 이렇게 된다. 경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행위의 결과 플러스 자 요것을 전부 다 그죠? 예. 그 종합해서 판단을 합니다. 결과를 종합해서 판단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판례 번호는 96도에 3376 이게 아주 유명한 판례죠. 그러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행위하고 그 행위에 일이 경위. 그죠? 예. 그냥 단순하게 외부적으로 어떤 행위가 드러난 것만으로는 국헌문란이 목적이 있었다라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어떤 행위가 있을 때 그죠? 예를 들면은 위에 상관이 지시한 거야. 가서 국회의원을 전부 다 끄집어내라 해갖고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출동을 해갖고 그냥 뭔지 모르고 그냥 사람들을 막 잡아서 끌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인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별개고 일단 그렇게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관이 지시해서 가게 됐다, 출동하게 됐다, 이런 경위. 그 다음에 그 행위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출동했을 때 국회의원들이 그 진입을 못하고 그죠? 표결을 하러 국회 본관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죠? 회의장에 못 들어가고 밖에서 다쳤다든지 잡혔다든지 어쨌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죠. 그죠? 어쨌든 표결을 못하게 막았으면 전부 다 그 결과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예.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설명드린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시험 문제,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이거는 언제 시험에 나왔냐면은 2013년에 경간부에 나왔어요. 경찰 간부. 지금은 경위특채라 그러죠. 그리고 16년도에는 법원 시험에 나왔었죠. 법원 행시에 나왔었죠. 그죠? 자, 이 내용이 뭐냐면은 어느 행위로 처벌되지 않은 자를 이용하는 경우거든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어느 행위로 처벌되지 아니한 자를 이용하는 경우야. 자,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이거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법조문 없어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않은 자, 과실범으로 처벌된 자를 교사 방조하여 하면 형법제 몇 조가 떠오르니? 형법제 34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형법제 34조에 간접중범이 나와 있잖아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않은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된 자를 교사 방조하여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예?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처벌하는 거야? 교사 또는 방주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내란죄 같은 경우에도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한 자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경우지. 그러니까
어제 웬 뭐죠? 웬 부대 군인 출동했던 그 부대에 군인 하나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용당했다.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일단 출동하라 해서 출동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건지 몰랐다라고 하면서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네. 자, 이런 경우가 바로 대표적인 경우인데 맞아. 무슨 707 그 부대라 그랬었나요? 예. 거기 707 부대에 그 단장인가 그분이 그랬었잖아요. 자기는 이용당했다 했었잖아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한 자를 이용하는 경우인데,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설사 이용 당했잖아요. 그 사람이 이용 당했는데 그 시킨 사람은 여전히 어쩐다? 그 내란죄가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목적이 없는 자, 그죠?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내란죄의 경우에도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가, 그죠? 그러한 목적이 없는 자를 이용하여 없는 자를 이용하여 이용이죠. 그렇죠? 이용하여 실행할 수 있다. 자, 요것이 또 시험 문제 더럽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요, 내란죄의 경우에도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 텔레비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눈으로 드러난 것은 지금 국방장관이 지금 그런 혐의를 받고 있죠. 그죠?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가 그러한 목적이 없는 자, 그러니까 그 707 길거리에서 인터뷰했던 그 707 뭐예요? 단장인가요? 그 대령 있잖아요. 그분. 자, 그러한 목적이 없는 자를 이용해서도 실행할 수 있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지휘관이 그 밑에 부하에게, 거짓말을 한 경우겠죠? 그죠? 예를 들면은 공산군이 내려왔는데 공산군 폭도들을 진압해야 된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자, 그러한 목적이 없는 자를 그냥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 아까 얘기했지만 지휘관을 얘기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목적이 없는 자를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혼자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체가 저지르는 거예요. 어떤 패거리가 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어떤 내부적으로는 어떤 공범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좀 적어 볼게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봤냐면은, 자, 4 해놓고 이렇게 봅시다. 형법 총칙상의 공범 규정을 따져 볼게요. 공범 규정. 형법 총칙상의 공범 규정을 보면은 지금 이거는 뭐에 해당되는 거니? 이거는 필요적 공범이죠. 필요적 공범이야.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많이 기억나실 거예요. 집합범이죠. 집합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또 잘 나오는 게 뭐냐면은 2012년도에 경찰 간부 시험에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면은 내부 참가자 사이에는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부 참가자 사이에는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이걸 알아두십시오. 요거 중요한데고 시험 나와요. 네. 그래서 요거가 되게 키포인트죠. 그죠? 2012년도 경간부 시험에 나왔는데, 그죠? 이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내부 참가자 사이에는 바로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밖에서 참여할 수는 있겠죠. 그죠? 예, 바로 외부에서 이 내란죄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은 내부 참가자 사이에는 공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아주 중요하죠. 그죠? 예. 그리고 또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이 처벌에 있어서, 자, 5번째. 자,
잠깐만요. 예, 요거 좀 색깔 좀 바꿀게요. 여러분 이렇게 강의하니까 좀 새롭죠, 그죠? 맨날 음악도 없이 강의하다가 이렇게 음악 넣어주면서 강의하니까, 그죠? 아휴, 그냥 뭐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거야. 뭐 음악도 들었고 해야 뭐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고 따분하지 않죠. 자, 역할 수행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세요. 맡은 역할에 따라서, 그러니까 가담 여부죠. 내란죄 가담의 역할에 따라서 3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몇 단계? 3단계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다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1단계로, 그죠? 자, 먼저 수괴겠죠. 수괴 또는 지금 현재 2020년 법률 용어 개정에 의해 갖고 수괴라는 말을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수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두머리라는 용어로 바뀌었어요. 옛날 법조문에는 수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이 경우에는 사형, 그 다음에 무기징역, 그리고 무기금고. 자, 이렇게 나왔어요. 아주 무섭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리고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기타 중요한 네, 어디가 뭐 하다 말았어? 임무에 종사한 자.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처벌이 역시 사형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 사형 들어가고 또 무기, 그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살벌하죠, 그죠? 무섭습니다, 이거, 그죠? 왜 이러냐 이거. 자, 여기 내려서 설명할게. 그래서 맡은 역할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다 달라. 이게 유일하게 또 내란죄의 또 좀 특이한 점입니다, 이게. 그래서 세 번째는 부하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단순하게 폭동에만 관여한 자도 역시 또 무겁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텔레비에서 보니까 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뉴스에서 보면. 그쵸? 뭐 야당 얘기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수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두머리라고 하더라고, 대통령을.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꼭 수괴라 그래서 꼭 한 명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수괴라 그래서 꼭 여기다 좀 적어 놓을까요? 그래서 꼭 한 명만 수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꼭 한 명만. 수괴가 2명일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왜 수괴가 2명이 될 수가 있냐면은 그 총 지휘를 하는 데 있어서 지휘에 있어 갖고 수괴하고 거의 대등한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2명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2명일 수도 있다. 2명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그 수괴가 꼭 한 명이야지 됩니까? 이러면서 꼭 한 명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2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모든 총 지휘라든지
작전 그 계획 범죄 계획을 갖다가 꾸민 사람이 2명일 수도 있어요. 그 지휘하는 사람이 꼭 1명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그럼 예를 들면 거기 나와 있는 뭐예요? 무슨 사령관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무슨 정보, 무슨 사령관, 무슨 그 사령관들이 있잖아요. 그죠? 계엄 사령관, 무슨 사령관, 뭐 사령관자 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 해당되죠?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에 해당되죠? 자, 이 경우에도 역시 무섭습니다. 사형이 들어가고요. 무기 5년 이상의 징역금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지금 현재로서 그 사람들은 지금 사령관자 붙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신분이 뭐니? 군인이지? 그죠? 일반 형법 적용받을까? 아니죠. 자, 그래서 군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군 형법의 적용을 받아요. 자, 그래서 군 형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은, 자, 제가 군 형법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군 형법 같은 경우에는 제5조에서 우리 일반 형법에서는 내란이라고 하지만은 군 형법에서는 반란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에 살상 파괴 약탈을 한 사람 해놓고 나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군형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자, 여기다 좀 적어볼게. 군형법을 적용하는 경우요. 군형법에서는 사형, 무기 당연히 들어가고요. 사형, 무기 당연히 들어가고 플러스 뭐가 들어간다? 자, 7년 이상이 됩니다. 7년 이상의 7년 이상의 저기로 들어가죠. 그죠? 7년 이상의 징역금고. 자, 그래서 무겁습니다. 이게 살벌해. 자, 그래서 지금 우려되는 바는 저 군인들 좀 저기 뭐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출동한 군인들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죠? 예, 처벌 강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군형법에서는 5년이 아니야. 여기 일반 형법에서는 5년 이상이지만 군형법에서는 7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됩니다. 상당히 중형이죠, 이거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무슨 사령관자 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근데 이것이 이제 기수에 이르느냐 안 이르느냐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내란을 모의해서 병력이 출동했고, 그 다음에 건조물의 일부를 파괴하고, 그죠? 파괴하고 유리창 깨고 들어가면 벌써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일정 시간 동안 왔다 갔다 그러니까 계엄이 해제되는 그 순간까지 계속 몇 시간씩 왔다 갔다 했다면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은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추상적 위헌범으로 보고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상태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건 또 여기다 적어볼게요. 상태범이야 또, 그죠? 예. 추상적 위헌범이지만 추상적 위헌범의 성격을 갖고 있고 상태범입니다, 이건. 예.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꼭 뭐 해갖고 뭐가 사람이 뭐 다치고 뭐 이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한 지방의 평온이 깨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이 공포심을 느꼈다고 한다면은 바로 기수가 됩니다. 예, 기수가 됩니다. 예, 미수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뭐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 형법에서 요 단어 있잖아요. 요 좀 색깔을 좀 달리 해볼게. 요 단순이라는 요 글자 있잖아요. 이 단순이라는 단어는 우리 형법에서, 그죠? 형법 전부 다 조문이 몇 조항으로 되어 있냐? 이게 형법 조문이 한 300, 잠깐만요. 형법 조항이 총 372조인가요? 그죠? 나머지 부칙이고, 형법 조항이 총 372조인데 372조의 조항 중, 자, 여기다 좀 적어볼게요. 372개, 그죠? 372개 조항. 자, 370 형법 372개의 조항 중 유일하게 단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 자, 요거 좀 기억합시다.
형법 372개 조항 중에서 유독하게 요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은 요 단순이라는 단어를 지금 딱 한 번 등장하는데 이게 바로 내란죄야. 이게 바로 내란죄야. 내란죄에서 등장합니다. 다른 거는 다른 조항에서는 단순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 근데 유독히 내란죄에서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단순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부하수행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따라갔다는 거야. 그죠? 예, 따라가갖고 같이 뭘 행위를 한 거야. 그죠? 그런데 그거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뭐냐면은 지금 내란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거기에 출동한 군인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야. 지금 이게 군인들이, 그죠? 그래서 그 군인들 중에서 뭐 일반 저기는 저 처벌에 뭐 조사를 받지 않겠죠. 하지만은 그 계급이 적어도 영광급, 그러니까 대위 이상은 좀 우려가 되죠. 그죠? 예, 대위 이상은. 그죠? 그래서 우리 군형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은, 군형법에서는 지금 지휘관이라는 것을 지휘관이라는 것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은, 여기다 좀 적어봅시다. 예. 걱정 많이 되죠, 그죠? 혹시 뭐 관련자 중에서 제 방송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 보겠습니다. 지휘관, 군형법에서 말하는 지휘관 제 2조에서 나와 있거든요. 제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휘관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중대 이상 단위의 단위 부대의 장과, 그러니까 중대장을 얘기하는 거지. 장과 함선, 이거는 뭐 필요 없는데 그래도 알아는 자, 함선 부대, 그러니까 해군을 얘기하겠지. 함선 부대의 장 또는 함정, 그죠? 함정 및 항공기를, 공군이겠지 이거는, 항공기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내가 보기로는, 그죠? 군형법에서 말하는 지휘관이라는 거 제 2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됩니다. 예. 그래서 혹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단순 계급이 계급이 조금 있으신 분이야.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위라든지, 그죠? 뭐 이러신 분이 불려갈 수도 있죠. 이번에 특검 마련됐는데 불려갈 수 있죠. 불려간다고 하면은 진술할 때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냐면은, 나는 모른다, 그냥 무작정 모른다고 안 되고,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었다, 그냥 뭐 훈련 상황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큰 저기는 관여가 됐다고 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죠? 단순 폭동에만 관여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이야. 응? 군형법 같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야 이것도. 응? 군형법 같은 경우에는, 군형법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야. 징역금고야. 살벌하죠? 그죠? 예, 군형법이 무서워. 그러니까 7년짜리야. 그래서 아셔야 되는 건, 어쨌든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 단순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출동한 사람도 지금 뭐한다? 지금 처벌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기를 잘해야 돼요. 그죠? 뭐 훈련사연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밑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사 중사 저기 병장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뭐 훈련 상황인 줄 알았다. 뭐 오전에 훈련했길래 뭐 훈련 상황인 줄 알았다. 뭐 이렇게만 말해도 큰 문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모른다고 하면 되겠죠. 훈련 상황인 줄 알았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죠. 어쨌든 뭐 오늘 내란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한 50분간 설명했는데, 이런 거 여기 설명할 줄 아는 사람 잘 없죠, 이거죠. 예.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란죄에 대해서 다시 공부한 걸 간단하게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형법 제8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갖다가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죠. 국헌 문란의 목적이라는 거, 요걸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헌 문란의 정의라는 거, 그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죠? 어떤 것이 국헌 문란이라는 거, 이 시험 문제 나올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출제자라고 생각해도 이런 거 좀 내면은 많이 틀릴 거 아니야. 그죠? 보시면 국헌 문란의 정의 딱 나와 있죠. 자,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하면서 규정하고 있잖아. 그죠?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그죠? 예. 그러니까 이번 사태로 보면은 12.3 사태로 보면은 그거죠. 그러니까 개헌 포고문 작성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그러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빠져먹었다. 만약에 가서 진술을 한다 하더라도 그 포고문을 못 봤다고 해야 되겠죠? 그죠? 아래 하위 군사들은, 그죠? 하위 그러니까 계급이 낮으신 분들은 포고문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포고문을 봤다,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확인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예. 그죠? 그러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 그죠? 이게 전부 다 국헌 문란의 목적이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자, 그래서 이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미수, 예비, 음모, 선동, 선전 모두 처벌하고 있습니다. 미수가 됐다 해서 처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비, 음모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비, 음모에 대한 요건 다 설명드렸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선동, 선전도 처벌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기 전에 자수를 한다면은 필요적 감면, 그죠?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야. 할 수 있다가 아니야.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2002년도 법원 검찰에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자. 자, 요건 이런 쓸데없는 내용이고요. 예. 예. 자, 그래서 이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혼자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범의 형태로 여러 명이 개입되는 범죄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내란의 주체는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건 뭐다? 조직화된 집단이라는 거야. 어느 지휘 통솔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수의자여야 됩니다. 한 3명, 4명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사팀이 꾸려진 거 보니까 막 200명, 300명씩 막 있잖아요. 150명, 뭐 300명 막 이렇게 되게 인원이 많잖아요. 그죠? 한두 명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역할에 대해서 구분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수괴, 그러니까 우두머리를 얘기합니다. 수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하 수행한 자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야. 그죠? 수괴 1단계,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2단계, 그 다음에 부하 수행한 자 3단계로 나누어 갖고 각자 그 처벌의 수위가 다릅니다. 자, 뭐 그렇게 정리했고, 그 다음에 또 요거 중요한 거 빠져먹을 뻔했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요거 시험에 나왔다 했었죠? 그죠? 언제 나왔다고? 2017년도 법원직 시험에 나왔던 거야, 이거. 예, 요것도 알아두셔. 그래서 내란 음모죄에 해당하는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란에 관한 범죄의 결심을 외부에 표시한 것만으로는 어쩐다? 부족하다는 거야.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내란 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이 돼야 되고, 넘버1, 넘버2로 뭐다? 합의의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돼야 돼요. 그래서 넘버1, 넘버2를 좀 알고 계셔. 이게 뭐라고?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돼야 되는 거. 이게 넘버1이고, 그 다음에 합의에 의해서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돼야 돼. 넘버2. 두 개가 다 인정돼야지만 어쩐다? 내란 음모죄에 해당한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그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죠? 예, 국무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이 좀, 예, 요걸 좀 눈여겨봐야 되겠죠. 예, 얘기를 잘 듣고 가야지 조사할 때 말 잘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뭐 이렇게 중요한 거 이렇게 살펴봤고, 그리고 또 말씀드리는데 이거야.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은 꼭 무슨 여기 그 영구히 폐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뭐다? 사실상 그 상당 기간의 기능을 할 수 없게,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역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바로 국헌 문란의 목적의 하나로 본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강조드리고 싶은 거, 자, 이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뭐다? 고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목적범위라는 것도 알아둬야 돼요. 자, 고의는 일반 고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범은 전부 다 뭐를 갖고 있다는 거야?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그죠? 그래서 여기 뭐다? 바로 국토 참전이나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지 이 범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거, 국토 참전이나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것은 바로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히 족하다는 거야. 미필적 인식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의구심이 드는 정도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또 볼게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는 뭐다? 외부적으로 드러난 행위와 그 행위에 일이 된 경위, 그죠? 그리고 또 그 행위의 결과까지 종합해서 판단하라 그랬어요. 96도에 3376 알아두셔. 다 시험 나온 거야. 내가 시험에 안 나온 걸 왜 설명해. 자, 그 다음에 또 보자. 자, 요거는 이제 또 아셔야 되는 게, 요거 경감부 시험에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법원행정고시에 나왔는데요. 자,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한 자를 이용하는 경우도 가능하다는 거야. 그죠?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자, 이거 하면 떠오르는 조문이 뭐지? 형법 제34조 바로 간접정범이지? 그죠? 간접정범 같은 경우,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내란죄에 있어갖고, 뭐예요? 간접정범이라는 건 없어. 그죠? 예, 왜냐면은, 워낙 큰 바구니에 지금 다 쓸어 담은 거기 때문에 어느 행위로 처벌되지 않은 자를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간접정범이 되는 게 아니야. 바로 전부 다 뭐다? 그냥 내란죄가 됩니다. 그냥 바로. 예, 내란죄의 정범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란죄의 경우에도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가 그러한 목적이 없는 자를 이용해서 실행할 수 있다. 그죠? 예를 들어 갖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자기 부하한테 뻥을 깐 거겠죠? 북한에 공산군이 내려왔는데 다 잡아들여야 된다. 처단해야 된다 하면서 잡아와라! 이렇게 명령 내린 경우. 그러니까 그런 목적이 없는 사람 아니야. 그 밑에 부하는. 그죠? 한마디로 이용당하고 속은 경우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어쩐다? 속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지만은 그것을,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명령을 떨어뜨린 사람은 처벌합니다. 예. 그 밑에 이용당한 사람은 처벌을 안 당하죠. 자, 그 다음에 뭐냐, 이거는 형법 총칙상 공범 규정을 어떻게 본다? 필요적 공범으로 보고 있고 집합범위라는 거 알아두셔. 그 다음에 2012년도 경찰간부 시험에 나왔는데 내부 참가자 사이에는 공범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내부 참가자 사이에는 공범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범의 형태로 정범을 규정하고 있는 거야, 이 범죄는. 예?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다. 에이, 또 멍청하게 또 이해할 것 같아서. 자, 내란죄는 공범의 형태를 어쩐다? 공범의 형태를 규정한 정범이다. 이렇게 아셔. 그러니까 어쨌든 떼그지로 몰려있는 거야. 지휘통솔 체계를 가지고 떼그지로 몰려있으면 그것이 뭐다? 예, 지휘통솔 체계를 가지고 떼그지로 몰려있으면 그게 내란죄가 되는 거야. 그리고 아까 여기 나왔지만은 맡은 역할에 대해서 어쩐다? 맡은 역할에 대해서 가담 역할에 따라서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1단계, 2단계, 그죠? 2단계, 3단계, 그죠? 그리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다? 유독히 다른 범죄하고 달리 형법 제372개 조항에서 유독히 단순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는 것은 내란죄의 바로 제3호가 그렇습니다. 예. 단순히 그냥 거기에 그냥 꼽사리 껴갖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죠? 별거 아닌 별거 아닌 행위에 그 폭동에 그냥 살짝 관여한 자도 처벌될 우려가 높다는 거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지휘관이라는, 군형법에서 말하는 지휘관이라는 것은 어쩌다? 중대 이상의 단위 부대의 장, 중대장을 얘기하는 거죠. 함선 부대의 장, 함장을 얘기하겠죠. 그죠? 함정 및 항공기를 지휘하는 사람. 그죠? 예. 어쨌든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긴 시간, 거의 1시간 동안 설명을 했는데, 유익한 공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